외모지상주의 속 강자들이 많은 가운데 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19화 1회 제3계열사 편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서성은은 김기명의 빅딜 찾아와 1회와 동맹을 제안을 한 모습입니다. 319화의 시작은 그런 제안을 김기명은 받아들이는 모습이며 빅딜과 1회에는 동맹을 체결하죠. 김기명은 1회의 적은 종건이고 자신과 같으며 종건이 좋은 일을 시킬 순 없다고 말하지만 빅딜의 오비 멤버인 건우는 그들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는 1회의 제안을 김기명이 수락한 것에 대해 눈빛이 변한 모습입니다. 김기명은 그런 오비 멤버의 생각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자신이 종건에게 복수하려는 이유를 그들에게 숨긴 이유는 진실을 알게 된 오비 멤버들이 미쳐서 폭주할까봐 두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한신우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해 동맹을 했어도 김기명은 몰래 혼자 1회에 잠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 시각 소피아에게 잡혀간 형석은 홍경영 회장과 말을 하고 있었고 최동수를 돕는 측근들은 바로 종건과 중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죠. 홍경영 회장은 4대 크루를 박살낼 생각을 하고 있는 형석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형석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동맹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신 4계열사 때처럼 3계열사에 침입하여 똑같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조건이었죠. 그렇게 형석은 제3계열사의 본거지인 클럽 비비에 도착했지만 뚱형석의 몸으로 오는 바람에 클럽에서 입밴을 먹고 맙니다.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던 도중 1회에 금색 배지를 한 무리들이 클럽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제3계열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죠. 역시 그들 중 전에 있던 쪽쪽이 실루엣에 감춰진 모습인 제3계열사 사장 비비가 모습을 나타내고 그를 지키는 이사인 샤오룽이 그녀를 안고 클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석은 다시 H그룹의 홍경영 회장을 만나 입밴을 당했다며 다른 방법을 구상하지만 홍경영 회장은 소피아를 통해 그를 다이어트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목표는 총 40kg을 감량하는 것이며 소피아는 형석에게 시스테마를 알려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 어느 바에서는 백호인력소 소장 이도규가 등장하는 모습이며 1회 회장이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회 회장은 전에 있던 4계열사에 배치된 인력들을 철수시킨 거에 대해 말하며 1회에 백호인력들을 다시 투입시켜달라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도규는 최 회장에게 자신은 건물을 받았다며 힘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1회 헤드는 폰으로 얘기를 하면서 1회가 최 회장 쪽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언급을 하는 모습입니다. 돈으로 죽고 못 사는 이도규는 그의 제안을 듣고 1회의 제3계열사에 사죄의 의미로 인턴을 배치시켜준다고 하죠. 한편 소피아에게 훈련을 받는 형석은 뒤지게 맞고 있었고 소피아에게 맞으면서도 3계열사를 잠입할 생각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시각 홀로 3계열사에 가고 있는 김기명과 제3계열사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성유한의 모습으로 외모지상주의 319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드디어 뚱형석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 온 것 같습니다. 전에도 형석은 자신이 달라지고 싶은 마음에 바스코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바스코는 형석의 공복으로 인한 펀치와 편의점 폐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흐지부지하게 끝난 상태였죠. 하지만 이번에 H그룹의 홍경영 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소피아의 가르침에 따라 형석은 변화의 단계가 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렉산더 소피아는 제얼의 스승이지만 러시아의 군용무술 시스테마를 마스터한 사람으로 보이며 군용무술을 배우는 만큼 전쟁 경험 또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녀의 목에는 수많은 군번줄이 달려있으며 마치 인생존망에 나오는 박진철 대령처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죠. 남의 군번줄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 그녀는 엄청난 전쟁을 경험했고 거기서 전사했던 전우들의 군번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의 여성 저격수 랭킹에서 소련의 여성들이 1위에서 11위까지 차지한 순위가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재능이 있는 형석이 시스테마를 배운다면 마른 형석에 버금갈 만한 뚱형석이 완성되겠죠. 뚱형석의 하드웨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화의 홍경영 회장은 형석을 보고 소피아의 공격을 맞고 살아난 사람은 처음 본다는 언급을 보아
뚱영석의 하드웨어는 남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듯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에 마초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3계열사 사장은 클럽 이름 말 그대로 비비라고 나왔는데 저렇게 눈이 반쯤 뜬 모습으로 제정신이 아닌 걸 보아 아무래도 그녀는 1회의 꼭두각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샤오룬과 비비가 계단에서 내려가는 장면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그 장면은 전에 1회의 회장이 한신우를 데려간 곳이랑 이어져 있는 계단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클럽에 들어가는 입구는 지하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언급했던 한신우가 갇혀있던 곳은 바로 파이트 클럽으로 예상되며 돈이 많고 싸움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싸우는 인원에게 파이트 머니를 걸어 흥행하는 식으로 위에는 클럽, 아래는 파이트 클럽으로 형성된 곳이 바로 제 3계열사이며 제 3계열사는 한신우가 있는 곳으로 유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1회 1, 2, 3계열사 중 현재 3계열사로 비추는 송요한과 같이 모습을 보이는 걸 본다면 그도 그곳으로 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 송요한과 김기명의 복장이 바뀌면서 요한의 출세가 예상되지만 전부터 송요한의 한쪽 눈은 회색빛으로 보이게 됐으며 현재 송요한의 눈은 아예 회색 눈의 오드아이처럼 바뀐 걸 보아 아쉽지만 어머니의 유전으로 눈이 실명된 모습 같네요. 송요한은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저 눈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올 거라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